안녕하세요. 주식거북입니다. 금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종합주가, 역시 경험은 무시는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강보합이라고 할 수도 없고 약보합이라 할 수도 없고, 자, 역시 외국인이 끌게 나는 외국인이었죠. 그죠? 오늘 외국인이 매수 들어왔다가 오장에 싹 빼버렸어요. 오장에 그나마 한 500억 정도 싹 빼버렸습니다. 그 기간이 금두랑 다 받아 먹었는데, 조심해야 될 건 금융투자입니다. 그나마 공적 1호 검토, 공적 2호 기관인데, 검토가 이래 들어오는 건 단기성 자금이 거의 많아요. 8, 90%. 그러면 주가가 좀 올라가지 않겠나. 종합주가가 기준점은 삼성전자겠죠. 근데 나스닥 목요일날 CPI 발표가 있죠. 물가지수. 그 다음에 오늘 11시에 파월, 연준 총재 파월이 또 연설이 하나 있는가 봐요. 아마 거기 따라서 외국인은 깜망이고, 검토는 배팅하는 것 같아요. 배팅을.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올 3월 달까지의 종합주가의 방향성은 금주에 거의 80% 이상 정해진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2400선을 한번 노려볼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62,000원 대를 넘어서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저는 오늘 삼성전자를 팔았어요. 삼성전자 저 천주 샀었는데 천주 오늘 매도했습니다. 61,100원 최고 꼭지, 오늘 제일 고가에 저는 팔았어요. 61,100원에 팔았어요. 매도한 이유는 한번 6만원이 떨어질 것 같아요. 내려섰다가 다시 반등을 하면 했지, 이대로 치고 올라가지 않을 것 같은, 자꾸 그런 제 경험에 요까지 1월 6일날 금요일날, 지난주 금요일날 내려와간 59,000원, 58,000원대로 한번 내려올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항공을 13,550원에 14,550원에 매도를 걸어놨는데 안 팔리고 14,350원에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좀 차고 가고, 이거는 한번 반등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그럼 제가 가지고 있는 걸 우선 매도한 걸 말씀을 드렸고, 오늘 두산인프라코 같은 경우에 2% 이상이 좀 올라갔다가, 뭐 어떻게 보면 운이 나쁘다고 볼 수 있죠. 그죠? 중국의 단기성 비자들 전부 오늘 다 잠가버렸잖아요. 치고 올라가다가 빠져버리더라고요. 다 며칠 가겠죠. 근데 이건 있습니다. 그 애들도 총 맞은 놈들도 아니고, 지금 춘절이 이제 저것들 대이동을, 저거 민족 대이동을 하고 있는데, 이때 이런 식으로 엄포를 안 놓으면은 자기들 경제적 타격을 받아요. 그리고 지금 뭐 다 외국 고향 다 가는데, 굳이 한국 사람들이 중국의 비즈니스 상에 들어갈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또 플러스 관광도 안 가요. 그죠? 뭐 식당이 어디가 전부 다 휴가 받아가 고향 가고 있는데, 이 타이밍 때 한번 엎어 놓고 춘계 지나면은 또 다시 풀 겁니다. 거기에 오늘 영향을 본 게, 특히 영향을 본 게 두산인프라코 7,700원 에서 올라갔다가 거기서 머물 줄 알았는데 바로 빠지더라고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이 수급을 보면 외국인은 꾸준하죠. 그죠? 제가 볼 때는 한 2년 전에 두산 인프라코어로 있을 때 외국인 비중이 15%까지 갔습니다. 15%, 15%, 6%까지 올라갔다고요. 아마 그때까지 좀 계속 매수가 들어올 것 같아요. 계속 매수가 들어올 것 같아요. 비중을. 또 연기금도 지금 10% 이상 지금 비중을 늘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주가의 영향은 그럼 우상일 것 같고, 그 다음에 거래도 그렇게 지금 크게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평균 거래, 계속 평균 거래일 것 같아요. 평균 거래. 2, 300만 주씩. 네. 뭐 계속 말씀드리는 것, 더 이상 두산 인프로코어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관망 내려오면 사시고, 그죠? 7,000원 초반, 7,000원 무너지면 배팅, 올라가면 뭐 7,000원, 7, 800원 가면 매도, 뭐 권장드리고, 그러면서 계속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7,770원 이상에 올라타는지를 한번 다시 봐야 됩니다. 오늘 한번 건드리 갔다가 악재가 뜨는 바람에 좀 밀려버렸네요. 두고 보죠. 그래 보시면 제가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HMM, 이 뭔가 좀 느낌이 싸하지 않습니까? 느낌이 좀 싸해요. 아, 좋은 쪽으로 느낌이 싸해요. 이거 한방 크게 한번 갈 것 같아요. 한방 크게 한번 갈 것 같습니다. 조만간에, 내일이 될 수도 있겠고, 하여튼 설 전에 한번 크게 한번 갈 것 같아요. 각자 매수한 단가를 보시고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네요. 조만간 한번 갈 것 같아요. 제 경험상에 싸합니다. 좋은 쪽으로 싸합니다. 그리고 계속 지금 노이즈 계속 흘려요. 지금 뉴스가 계속 흘러나오더라고요. 이제. 근데 이제 이게 지금 결국 이게 우리의 험 주식이 럭비공이 된 것 같아요. 럭비공. 럭비공이 돼도 튀는 쪽이 매각 쪽으로 튀는 쪽이 어차피 럭비공이 뛰려 그러면은 매각 쪽으로 튀니까 어느 쪽으로 튈지를 모르는 럭비공이지 최악으로 튀는 럭비공이 아니니까 이것도 매일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계속 제가 지금 험하고 두산 인프로코어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다 보니까 뭐 더 이상 뭐 드릴 말씀이 없어요. 어제도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가격을 21,000원대로 올려놨습니다. 한번 뽕 하고 튈 것 같아요. 그때 당황하지 마시고 냉철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매도는 24,000원, 5,000원대 매도를 한번 생각해봅니다. 그때까지는 그냥 저는 잠잘 거예요. 어디 도망가지 않은 주가입니다. 이 주가는. 그리고 뭐 이제 내일 한 번만 더 보면은 이 공매가 어떻게 될지 판단이 될 것 같네요. 이 양이나 아마 새로 치고 받았지 싶은데 새로 치고 받았지 싶어요. 결국 공매도 순기능을 한다 그러니까 공매가 만약에 없으면 자선 거래도 못해요. 이게 때리는 수량이 중요한 거지. 공매도 때리는 수량이 대차수량과 대차상은 차후 문제입니다. 그날 공매도 수량이 얼마나 나왔는지가 제일 중요한데 거의 이제 없어요. 바닥에 바닥. 이게 자선 거래입니다. 이거. 네, 그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설전에 수익을 보는 구간이 있다 그러면 일부 정리하시고 현금을 확보하시는 것도 괜찮고 중국과 관련된 종목 같은 경우에도 올란 주식이 아닌 내린 주식들, 그렇죠? 내린 주식들은 제가 종목은 추천을 안 합니다. 저는 제가 사지 않는 종목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간혹
제가 사고 살려고 하는 거 준비하고 있는 종목은 말씀은 드려도 제 방송은 종목을 추천하고 수익을 바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방송은 일절 사절합니다. 네. 그래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도 제가 지금 일부 사놓은 게 있는데 19만 3,500원에 샀어요. 이거 샀는데 조금 더 오늘 제가 삼성을 던져가지고 정리를 했기 때문에 내일 상황을 보고 네이버를 좀 더 살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지금 네이버를 좀 더 살까 하는 생각도 있어요. 그리고 또 뭐 말씀드리면은 삼성전자 저는 주당 수익을 저는 11,000원이니까 주당 수익 1,400원 받네요. 플러스 배당금, 그죠? 12월 달에 산 거니까 주당 1,400원에 플러스 배당금 했습니다. 대충 내가 보기 한 4% 정도 나올 것 같아요. 4%. 배당까지 밖에서는. 네, 2주 걸렸어요. 2주. 만 2주 걸렸습니다. 엄청나죠, 그죠? 참, 거의 6천만 원을 넣어가 240만 원을 벌려고. 다시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제가 하나, 한 가지 조언을 해드리자면은, 이 2차 전지주 가능하면은 쳐다보지 마십시오. 제가 일전에도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지금 현재 이 종합주가가 이상합니다. 이게 지금 말려 들어가면은 회복 불가능해요. 한 방 세게 내리치지 싶습니다. 그러나 중국과 관련된 종목들은 그다지 영향을 안 볼 거예요. 그 외에는 특히 신한경주랑 2차 전지는 가능하면 멀리 하시는 게 정신 건강에 이로우실 겁니다. 그래요. 지금 뭐 특별하게 뭐 거래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양들이 정말 이 정상적이진 않죠. 그만큼 경기가 안 좋고 이 끌개 자체가 어떻게 보면 개인이 현명할 수도 있어요. 그죠? 개인이 계속 파는데 지금 그 고객의 여탁금이 45조가 무너졌더라고요. 물론 신용도 17조에서 지금 뭐 많이 떨어졌고 16조, 15조로 떨어져 버리고 결국은 지금 개인들이 시장을 떠난다는 건데 결국 무슨 이야기냐? 들어오라고 꼬시는 거잖아요. 그죠? 들어오라고 꼬시는 거예요. 근데 안 꼬일 것 같아도 끄집 올리면은 다시 들어옵니다. 참 우습게 아이러니컬하게 다시 들어온다니까요. 거기에 검투가 지대한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또 어떻게 변할지는 저도 예측은 잘 못하겠지만 오늘의 나스닥의 중점은 파웰의 연준 총재가 하는 연설일 겁니다. 연설에 따라가지고 올드라시 있던데 따라가지고 한번 출렁거리겠죠. 현재는 지금 약보합입니다. 그리고 한번 흔들고 다시 재반등. 그래서 지금 내일 2350을 지지할 수 있을지 없을지가 관건이에요. 제가 어저께 말씀드린 게 2320의 오버슈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저는 2320 이상은 오버슈팅이다. 그걸 냉진히 보여주는 게 외국인이고 기관도 매수보다는 빠진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종합주가는 윗꼬리 달고 밑으로 내려와 버렸거든요.
결국은 외국인도 팔고 개인도 파는 걸 받쳐먹은 거예요. 그래서 종합주가가 올라가지를 못했습니다. 받쳐 샀다는 거는 찬스 보고 던지겠다는 거예요. 싸게 샀기 때문에. 그래서 믿을 게 못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흐름이 좀 이래 움직여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싸요. 기분이 싸기 때문에 내일이 되든 모레가 되든 조만간 한번 후닥거리를 한번 할 것 같으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나을 겁니다. 유혹을 느끼시는 분들은 매도를 하시고, 어금니 깨물 수 있으신 분은 어금니 깨물고 다 한번 지켜보시든지. 그렇고, 그 다음에 지금 그나마 지금 이제 메리트를 느낄 수 있는 게 항공주입니다. LCC 쪽 말고, 그러니까 저가 항공 말고 지금 우리 국적기 아시아나항공이랑 대한항공,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 게 아시아나항공이 제가 말씀드렸죠. 12,000원, 대한항공 21,000원 될 때 메리트가 있다. 근데 안 빠져요. 쉽게 말하면 오늘 안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 주, 내일이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3일 동안 주가가, 종합주가가 반등을 할 때 반등해주고 빠질 때 안 빠지고 이 정도 지켜만 1% 미만에서 지켜만 준다면은 중국 저기 문제가 다시 해결이 한다 했을 때 이게 급반등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는 지금 아시아나항공을 갖고 있으니까 이틀 수요일하고 목요일날 보시고 이 주가가 안 빠지면은 들어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저도 들어갈 생각이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오늘 삼성전자를 매도를 했기 때문에 조금의 여유가 생겼어요. 네, 그래서 네이버나 아시아나나 대한항공을 내일 한번 지켜볼 거예요. 내일이라도 저는 제 판단에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 12,000원대, 대한항공 21,000원대만 온다면 내일 바로 들어갈 겁니다. 내일 유불문하고 저는 내보고 뭐고 들어갑니다. 그렇고 뭐 전반적으로 계속 주식 시장 자체가 뭐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니고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게 관건이 이 우리나라 종합주가를 끄집어 올리는 1차는 삼성전자인데, 이 삼성전자가 지금 단기 많이 올랐죠. 그죠? 54,000에서 6만원이면 많이 올랐습니다. 10% 이상 지금. 근데 끌기가 없어요. 이제 끌기가 없어요. 이게 지금 외국인이 오늘 매수량이 급격하게 떨어지잖아요. 그죠? 아마 6만원대 밑으로 빠지면 개인이 또 와라락 따라붙어가 매수할 겁니다. 그러면은 올라가려고 매수하는 게 저가에 잡는 매수기 때문에 주가가 안 올라가요. 아마 저도 그렇죠. 뭐 6만원, 저는 6만원 떨어지면 매수 안 합니다. 다시 5만 8천원대까지 기다릴 거예요. 저는. 단기성 자금으로. 그러니 종합주가가 올라갈 수가 없어요. 올라갈 이유를 찾을 수가 없네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거나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주가 흐름이 비슷합니다. 어차피 반도체는 같이 가겠죠. 이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어요. 이게 대장주들이 이렇게 6그레일, 5그레일 이렇게 올라가는 게 힘들다고. 3번 빠집니다. 노선이죠. 58, 21선, 58,000원, 58,000원대. SK 하이닉스 7만원, 8만원 무너져야 되네.
그때 한번 매수 타임을 잡지, 지금은 들어갈 자리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거래도 없이 끄집 올린 거는 한 방에 훅 보내버립니다. 이거 딱 한꺼번에 3거래 양을 하루 만에 조져버린다니까 얘들이. 예. 예, 차라리 갭상승에 이거는 4번 차라리 낫습니다. 이게 그죠? 팔고 끌어올리고 십자선. 네, 그걸 보고 저도 지금 내일 한번 들어가 볼까 생각 중인데 그렇네요. 그리고 앞으로 통신주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일단 우리나라 정시는 확인을 하고 들어가야 될 정시입니다. 지금은 확인 전에 들어가야지 저가에 들어가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시면 그건 착각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만큼 끌개가 없습니다. 그래서 확인하고 들어가더라도 결코 늦지 않다. 욕심을 버리시고 어떤 종목을 갖고 계시고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지시고 어떤 종목을 매수하고 싶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궁금하신 분들은 종목을 한번 댓글 한번 달아줘 보세요. 저도 같이 공부 좀 하게. 네,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주식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증시의 주식은 확인하고 들어가도 늦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확인이 뭐냐고 말씀을 저기 반문하실 분도 계실 건데, 확인이 딴 거 아닙니다. 자, 둘레 여섯 여덟 2주차 좌표입니다. 그죠? 그러면 내부를 두고 말씀을 해볼게요. 확인이 뭔지. 이런 그건 한 달째 박스권의 보합이잖아요. 그죠? 여기서 2거래일 3거래일 정도 올라가면은 이때 들어가셔도 된다고요. 이게 확인입니다. 확인. 자, 하나솔루션 일자별을 봐줄게요. 자, 1거래 2거래 3거래 들어갔죠. 그럼 올라가면 되겠네 라고 하지만 2차 전지주는 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걸개가 없어요. 경기 침체에 배터리가 많이 팔리고 태양광이, 이건 하나솔루션의 태양광인데 지금 미국의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데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LG 에너지 솔루션. 자, 이만큼 내놨으니까 상권이니까 들어가면 되겠네. 아까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1차 전지주는 하지 마시라. 그 이유는 자동차 안 팔려요. 이거 지금 이거 애들 보유 물량 놓으면은 한 방에 훅 갑니다. 차트를 만들어 놔놓고 뒷땅을 때려요. 차트를 만들어 놔놓고 뒷땅을 때립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거래 없어요. 거래가 없어요. 꺼집어 놓고 한 방에 그냥 보내버립니다. 하긴 어떤 이야기인지 좀 이해가 되셨나 모르겠다. 이것도 보면은 삼성 중공업도 그렇죠. 보합이에요. 보합. 지금 들어가면 안 되겠죠. 이상거래 올라간 거 보고 들어가. 이런 거는 괜찮아요. 이제 더 이상 빠질 데가 없는 거는 묻어놓고 3, 4개월 기다려 보면은 20% 수익이 나오겠죠. 6천원. 이게 다시 말씀드리면은 단기성으로 들어갈 때가 없다는 거. 단기성으로. 잘못 들어가면은 한 2, 3일, 일주일, 짧게는 한 2주 보고 들어갔다가 물량 한 2주 만에 탈출하겠지 하는 게 2개월, 3개월, 4개월 걸립니다. 그때 되면 해피 타이밍이 타종이 그냥 날아가요. 그래서 또 속 뒤비지고 멘탈 무너지고. 대부분이 일반 주주님들은 대부분이 거래가 멘탈이 무너져요. 바닥이 아닌가, 그 바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확인하고 들어가시도 늦지 않다는 거. 그러고 이거랑 뭘 또 보시면 되냐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이슈가 걸리는 흠 같은 경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종합주가하고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매각이라는 엄청난 이슈가 걸린 거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뭐
에너지 솔루션으로 제가 설명을 드려 볼게요. 에너지 솔루션을 갖고 지금까지 하방으로 쭉 이래 빠졌잖아요. 끄집어 올릴 때는 성과를 보고 끄집어 올렸어요. 그죠? 이게 10월달 지금부터 요 바닥에 7월 4일부터 시작하면은 37만 4천원에서 62만까지 거의 4, 5개월 끌개로 끄집어 올라갔어요. 그러면 다시 내려가잖아요. 내려가면은 1차 저지선 저점 여기 10월 4일 여기서 다시 한번 반등했습니다. 반등. 근데 여기서 만약에 빠지면 이 밑바닥까지 빠져요. 이 밑바닥까지 빠집니다. 다 털고 가요. 올라온 만큼 다 털고 다시 반등을 시작하는데, 그래서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35만원 선 40만원이 무너지면 주매를 좀 해보고 35만원 선까지 35만원 40만원 말씀드렸던 게 그 이야기예요. 저도 올해 연초에 뭐 에너지 솔루션 사가지고 뭐 한 거의 한 억 단위 제가 수익을 받습니다. 저는 그 외에는 쳐다도 안 봐요. 이거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는 주식이지. 예. 그렇습니다. 그래 이거를 확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확인하고 하세요. 확인하시고 뭐 방송에도 그랬었고 뭐 그랬었던데, 확인하는 게 다른 게 아니고 그걸 보고 확인이라는 거예요. 확인.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반등의 모멘텀이 안 보이겠습니까? 그죠? 이 바닥이 10월 17일 24,400원에서 끄집어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이게 저점을 형성하지 않고 이 선에서 22,400원에서 터닝 했습니다. 터닝. 이게 왜 그러냐니, 이게 리오프닝 수혜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국만 좀 풀리면은 항공주는 더 나아질 겁니다. 그래서 이런 데는 사시도 이제 21,000원까지 이틀만 기다려보고 2, 3일만 2분 정도 기다려보고 안 빠지면은 매수하셔도 돼요. 빠지면은 매수하시면 돼요. 더 빠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확인이라는 거지, 확인해서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자, 그렇습니다. 그렇고 아유, 요즘은 방송을 해도 그죠, 계속 나스닥은 뭐 약보합에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다마는 차마 요즘은 참 저도 방송하기 참 힘듭니다. 이게 명확하게 탁 하나 이거다 이제 찬스 왔습니다 라고 이래 저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흠도 보면은 지금 이게 지금 반등이거든요. 반등. 그래서 제가 이게 조만간 한번 이게 지금 5일선, 21선, 61선, 121선이 한 곳에 모이고 있어요. 지금 모이고 있어요. 이거 누가 의도한 게 아니에요. 수급에 따라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지. 그러면 이게 한번 제가 희망회로를 돌린다면은 한두 달 가요. 한두 달 계속 간다니까요. 이게 계속 올라가요. 이게 흔들면서 계속 올라요. 어떤 것처럼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니까요. 이렇게 극하게는 올라가지 않더라도 지금 이게 한 45도선 되거든요. 지금 한 30도선 흔들고 올라간다니까. 저는 그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어금니 깨물고. 그러면 뚫어요. 이걸 뚫는다니까. 그래서 제가 21,000원대 보고 23,000원대만 뚫으면 25,000원 보입니다. 한번 기대해보죠. 이게 매각 이슈란 게, 그 다음에 또 이게 좀 있으면 주총 이야기도 나올 거고 배당 이야기도 나올 거고, 하여튼 기분이 싸합니다. 기대 한번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네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두산 인프라코어는 7,000원 가돌입니다. 중국이 풀릴 때까지 치고 올라가면 수익 보시고 익절하시고 내려오면 줍줍이 하시면 돼요. 걱정하실 종목도 아니고 이 두 종목은 그래 하시고. 자, 내일 수요일 모레 옵션 만기일이니까 내일이 아주 중요할 겁니다.
내일 우리 종합 주가에 따라가 각 종목의 주가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목요일 금요일 이틀 주가가 결정 날 것이고, 그 주가가 결정 나면 이 강한 상승으로 끝난다면은 3월 달까지 2450, 2500까지 기대해 보시고 괜찮습니다. 자, 내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